네, 오늘은 레포 거래 관련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말이었습니다. 스탠딩 레포 거래가 110억 2,500만 달러가 이루어졌는데 보시면 갑자기 튀었죠. 급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스탠딩 레포 거래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단기자금 시장에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기준 7월 8일자 레포 거래는 다시 1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보시면은 잘 보이시지 않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거래가 없거나 있더라도 1억 달러 미만으로 소액이 있고요. 직전에 가장 많았을 거래는 보시면 24년도 9월 말이 될 건데 이때가 23억 달러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제가 단기자금 시장 관련해서 영상을 많이 만들었고 또 계속 말씀을 드릴 때 지금 이번 사이클에서의 두드러진 특징 자체가 단기자금 시장에서의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하다라는 것을 계속 언급드리고 있죠. 이런 부분과 별개로 실물자산에서의 둔화 위축 현상은 이어지고 있는데 과거 사이클과는 대표적으로 다른 부분이 여기 단기자금 시장에서의 유동성에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며칠 전이죠. 6월 30일 스탠딩 레포 거래가 갑자기 급증했던 배경이 뭐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보시게 되면 지금이 어느 정도 급증을 한 거냐. 1년 전에도 이제 9월 말에 23억 달러 정도 이렇게 급증을 했었고 보통 이 단기자금 거래 시장은 분기 말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계속 강조를 드렸죠. 따라서 3, 6, 9, 12 이 분기 말 기준에 갑자기 단기자금 시장에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배경 중에 하나로 보셔야 됩니다. 이때는 9월 말이고 지금 또 6월 말이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사실상 유럽 은행들의 회계 기준 처리 자체가 분기 말을 기점으로 정산이 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레포 자금이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런 현상이 영레포 잔고와도 맞물려 있고요. 사실 영레포 잔고와 맞물려 있다는 뜻은 단기자금 시장의 구조와도 메커니즘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레포 거래가 21년 7월 달부터는 상설화 됐잖아요.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한마디로 스탠딩화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레포 거래를 연준으로부터 대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4.5%로 연준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상설 레포 거래고 사실 이 이전까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20년 6월 15일 당시 레포 거래가 147억 달러가 있었습니다. 지금이 110억 달러니까 지금보다 소폭 더 많은 그런 물량이죠. 이 이후 즉 5년 만에 최고치 수준으로 올라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 전체 그림을 좀 보시는 게 좋아요. 보시면 2019년도부터 레포 거래 현황입니다. 지금 위치가 여기입니다. 지금 사실 막대 하나가 이렇게 있어서 잘 보이시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빨간색 화살표로 칠한 부분이 여기고 이걸 그대로 19년도 사례로 가져가 보면 사실상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변화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죠. 2019년도 사례는 대표적으로 단기자금 시장에서의 발작이다. 제가 강조드리고 꾸준히 설명을 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당시와 비교를 해보면 지금의 이런 변화는 이렇게 보게 되면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급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차트로 보게 되면 아직도 유동성 관련해서는 그렇게 우려가 될 정도는 아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차트 보시게 되면 이 빨간색이 IORB 금리고요. 파란색이 소파 금리입니다. 한마디 단기자금 시장 거래 금리인데 IORB를 상회하는 구간이 소폭 나오긴 하지만 이 정도의 상회 갖고는 단기자금 시장이 우려가 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문제가 됐던 당시 6월 30일자 기준의 소파 금리가 물론 IORB보다는 높아지긴 했어도 그렇게 많은 수준까지 높아지진 않았습니다. 보시면 4.4가 현재 IORB 금리니까 4.5 정도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스탠딩 레포 금리가 4.5부터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궁극적으로 IORB를 상회했던 이 소파 금리가 4.5 부분까지 올라섰던 이 구간에서는 특정
특정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상 4.5보다 높은 소파 금리로 거래를 했을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라면 굳이 단기자금 시장에서 조달을 하기보다는 연준과 거래를 해서 스탠딩 레포 거래를 통해서 단기자금을 공급받았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아직도 소파 금리 전체가 반응했다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단기자금 시장 전체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소폭 튀었던 부분은 일부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분기 말이 되면 유럽 은행들이 규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레포 거래가 변화가 심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대형 딜러들을 포함해서 직접적인 레포 거래에 있어서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시기다. 일시적인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소파 금리가 4.5% 부근까지 올라서자 급증했다라는 것을 놓고 보면 여전히 연준의 단기자금 컨트롤 역할이 잘 작동을 하고 있다. 이 스탠딩 레포 거래가 역시나 단기자금 시장에 있어서 상단 범위를 묶어두는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있다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다. 오히려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다라고 단편적으로 해석되기보다는 연준의 단기자금 시장의 컨트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직도 우려가 되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IRB를 넘어섰던 구간이 아주 일시적인 구간이고 이게 문제가 됐던 2018년도부터 2019년도 사례 보시면 이 보라색이 소파 금리거든요. 이 빨간색이 여기입니다. 상해를 했던 간극 자체가 지금과는 상당히 다르죠. 그리고 빈도수조차도 여러 번 발생을 했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정도의 움직임을 갖고 단기자금 시장에 변화가 생겼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스탠딩 레포 거래가 없었다면 이 소파 파란색 금리가 더 올라갔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더 올라가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도 사례처럼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사실상 이런 모습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연준조차는 이 정도를 갖고 단기자금 시장이 문제가 심각했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이 후반기 보면 더 심하게 올라섰던 부분도 있고 그때 당시에 레포 거래 비중이 이 정도입니다. 지금은 여기고요. 따라서 아직은 단기자금 시장이 구조적으로 긴장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시기 자체도 말씀드렸다시피 분기 말에 나타났던 그런 모습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9월달이고 6월달이죠. 따라서 아직은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그런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급증한 배경을 갖고 역시 QT를 조기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 물론 이런 레포 거래가 없을 때보다는 당연히 유동성 문제가 불거졌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정도 갖고 과민하게 반응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지금 현재 수준은 TGA 잔고를 다시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급준비금 또한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엔 레포 금리 자체도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당장 단기자금 시장에 문제가 생겨서 양적 완화를 전면 중단해야 될 정도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방향성 자체는 계속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방향성은 맞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지금의 미국 유동성보다는 일본의 30년 국채 수익률이 3%를 넘어서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우려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게다가 지금 현재 달러가 상당히 과매도된 국면이잖아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사고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우연에 우연히 겹쳐서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이 개별 이슈로 보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게 되고 상대보다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려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빠르게 또 패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과거에 나타났던 리세션 초입 구간이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레포 거래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